보도예요. 7월 13일 날 아침 일찍 나온 보도인데 기억들 나십니까? 국정원 마티즈 관련한, 물론 그 사건의 원류는 알시스 사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해킹 프로그램 알시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다는 임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막 변신 마티즈였죠. 색깔도 네. 바뀌고 번호판도 바뀌고 뒷좌석에 디자인도 바뀌고. 있다가 앞좌석으로 오고. 벌써 그게 2주기가 돼가요. 우리도 방송 참 오래 하긴 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때 이걸 한 달, 두 달 이상을 계속 새날에서만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를 씹었는데 맞아. 아무런 조사나 어떤 규명 없이 이분의 죽음 하나로 다 엎었고 또 특히 뭐 이분 자제가 사관 생도인데 네.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고인의 명예 욕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이 맥혀가지고 구체적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는 방송에서 매우 분노했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분이 실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의혹 제기로 혹시 어디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진 작가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너무 경솔했던 말씀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뭔가 이 조작에 근데 너무 입을 닫으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린 뭐 차를 폐기된다든지 구입 경로를 모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그 당시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이 말이 없어서 혹시 같이 동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 이 기사대로 한다고 치면 그분도 굉장히 억울한 희생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때문에 유족들도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됐대요. 그래서 임 과장 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임 과장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망자가 아무리 사고사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처참하게 당한 시신도 본인한테 확인을 하는 게 법적 절차인 거고 네. 그래야 인도가 되는 거. 그게 또 가족들한테 대한 예인 건데. 그분의 아버지 말씀은 이것은 자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서 오죽하면 부검해달라고 했다. 간단하게 유서 쓰고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몸뚱이에 상처가 있고 얼굴이 안 터진 곳이 없냐.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염을 한 사람도 대번에 알아봤다.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거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이것도 그 사건 안에 포함돼 있긴 한데 유족의 이 정도 증언이면 이건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 맞고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적 행위를 해왔나가 눈에 딱 보이는 사건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군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건 100% 국정원 안에서 만들고 조작하고 묻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조사 과정을 맡았던 그 당시 조사위원장이 안철수였고. 그렇지. 네. 안철수가 나 서버 한번 볼게. 나 그거 한번 보면 그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놓고 압수수색에는 또 반대를 함으로써 실제 그 서버가 없어지고 기록이 사라지게끔 아이디어만 주고. 그때 그랬잖아요. 정보 안 준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라고 해서 분노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IT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것을 봄으로써 코딩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은근 전문가들 쪽에서는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최고의 전문가로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했었어요. 그때 근데 뭐 최고 전문가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으니까 뭐라도 나올 건데 그랬는데 자료를 줘. 근데 안 준대. 그래 알았어. 뭐 안 주면 할 수 없지. 예. 그래서 쿨해. 지금처럼 쿨하잖아. 지금 무슨 개조작이야라는. 개조작은 뭐야? 개조작은 들어봤어. 아무튼 그 당시에 안철수 이 사람의 어떤 행보가 이상하다, 정체가 이상하다라고 실망하게 만드는 첫 케이스가 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는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자녀분한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유족들은 덮게 되는 상태가 되고 야,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했던 의혹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니들 뭐 이렇게 음모론 또 하느냐고 하고. 특히 신비영은 이탈리아에서 포온 거 그 열심히 번역해서 열심히 방송하고 욕 다 먹고 나는 맨날 저 새끼 말만 하면 음모론이라고 욕 먹고 생각나네요 그때. 임 과장은요 해킹팀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각국 그 정보기관들의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다른 해커에 의해 유출된 게 그게 위키릭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단 중 한국의 5163, 그 유명한 5163 부대가 국정원의 대외용 명칭이란 사실도 밝혀지면서 2012년 18대 대선쯤 8억 원 가량의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한국의 메신저 앱과 한국상 스마트폰에 해킹을 문의한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야. 그냥 카카오톡하고 갤럭시 왜 안 되냐.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 당시 우리가 얘기를 다 맞습니다. 했는데 네. 기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명단도 공개됐었고요. 누구누구 했었는지 얼마 정도 했었는지 다 나왔고 또 과연 걔네 부대가 그것뿐이었을까? 정말 이걸로 끝나고 말았을까? 그거 수입하던 업체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연관돼서 교육과 받으러 갔다고 하는 모씨 거기 이메일 모든 증거가 아직도 위키리크스 안에는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상 안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없었던 강제로 덮은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카카오나 뭐 어디서 다 정보를 넘겨주면서 우리가 제시했던 의혹 중 하나가 니네들이 무엇을 받을 건데 중에 하나가 카카오 뱅킹도 있었잖아요. 지금 출시되고 있는. 너네들이 이걸 받으려고 했었니?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너네들이 이런 걸 받으려고 했었니?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의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 마티즈. 결국은 뭐 조사 과정 뭐 이런 쪽에서 개인적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자살을 했다는 걸로 모든 걸 덮었어요. 그 모든 의혹을 덮었어요. 구매자, 사용자, 교육자 이 사람이 일당백이었어. 그러니까 그 개인 당시. 이탈로 보기로는 너무 어마무시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소름 끼치는 게 그때 이 사건을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틀어서 조작한 사람은 현재 국정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컴퓨터건 핸드폰이건 그 이 프로그램을 심어놓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것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RCS였잖아요. 이 사건을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 유족은 아니 죽을 사람이 왜 온갖 얼굴에 상처가 그렇게 투성이 그렇죠. 뭐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국정원의 그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국정원 안에 들어있다는 게 저는 소름 끼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임 과장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일 거고 그렇죠. 그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입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 사건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렇죠. 오죽하면은 아버님이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는 말을 꼭 붙이셨습니다. 예. 자, RCS 사건 다시 조사가 되겠지만 확실하게 뭔가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업무하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그 당시에 RCS가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제가 그때 휴대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2개를 개통을 했다가 그게 다 이제 요금만 물고 요금만 물고 지금 겨우 2년 돼서 겨우 지난달에 해지했죠. 형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었어? 몰랐네.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계좌 추적 안 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휴대폰 적이랑 통화 내력이랑. 저만 해도요. 그 통화 내력 오늘은 들여다본 MB님이 좀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저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또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칠수님, 안전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시구나. 안녕해야죠. 혼자만. 혼자. 당은 지금 막 사단이 났는데 혼자만. 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꿈쩍합니다. 꿈쩍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속초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먹었어요? 찜. 대구볼찜 먹고 싶어가지고 가오리찜하고. 아하. 아싸 가오리찜. 참 좋다. 진짜 우리 안전대표님은 뭐가요? 왠지 남 같지가 않아요. 아, 내가. 되게 친숙해. 내가. 응? 너무 좋아. 뭐랄까 느낌이 나랑 비슷한 면도 많은 것 같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나건 말건 이런 방구도 없이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꿋꿋함.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 아바타입니까? 저는 어때요? 아우.
응? 통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언론들이 취재하러 잘 오지도 않나 봐요. 에, 좋겠다. 기레기들을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봐. 아이고 재밌잖아. 나처럼. 유행어도 많고 응? 캐릭터가 분명해서 이 꽁트에는 최고야 아주 진짜. 그런 면에선 참 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예? 꽁트 주인공. 아이고 지금은 남는 꽁트 없죠? 없어요. 아, 오늘은 어떻게 또 기다려. 지금처럼 나 몰라라 기다려 보든지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찜이나 먹을란다 뭐 그런 자세로. 찜! 찜. 내가 찜해놔야지. 이거 봐. 아이고 되게 해맑으셔. 그냥 집구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되게 긍정적이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그 몇 달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은 기억나세요? 나지요. 국정농단 터졌을 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혜치님은 아니다. 몰랐다.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회피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라. 그렇게. 예. 그 얘기 그 이제 본인이 가져가세요. 아, 안 가져가. 왜? 이미 드린 건데 제가. 아니요. 가져가요. 이제 주인 찾아가야지. 아, 아닙니다. 드린 건데 그때 그만 먹고 그 드린 회피하지 거니까 말고 쓰세요. 갖다 쓰세요. 전면에 나서서 가져가세요. 끝까지 다 쓰세요. 그런 얘기는 남한테 해줄 말이 아니라 직접 챙기셔야 되겠구만. 이 집은 뭐 잘해요? 백반. 아, 나랑 안 맞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왜 더 있다 가시지. 뭐 더 있어봐야 영양가도 없을 것 같고 근처에 맛집이 어딨어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조용한 데가 좋은데 고속도로 탈까? 어플로 찾아봐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라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한마디 없어요? 자, 그러면 예. 자 그럼. 마이크 여기. 없습니다. 아이고 나 진짜. 수고하세요. 맛집은 어딥니까? 아이고 문이나 열어주고 가든지 하지. 이곳은 룸입니다. 저는 어이구. MB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아니, 중간에 들어오시는 왔는데. 거 못 봤는데. 아니 왔지 중간에 뭐 정신없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막 들어왔지. 혼자 뭐 생각할 것도 많고 왜요? 때문에. 그 무슨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구나. 없어. 많이 있네. 티나 확나. 나는구나. 그거죠. 그 정보원의 SNS 장악 보고서 공개된 거. 근데 그거는 나는 잘 모르고. 그 문건에 VIP님의 지시라는 문구가 언급돼 있다잖아요. 그 당시 VIP님 누구셨는데? 거봐. 난데 나는 잘 몰라. 그 VIP님의 지시라는 거는 어떤 지시였어요? 그 이제 젊은 층의 투표 동료를 막고 SNS를 장악했어. 여론을 막 분열시키고 정보원이 정치 개입해서 나서달라. 잘 아시네. 들은 얘기지 나는 뉴스에 나오니 너 그거 들은 거야? 그 정부원의 대선 개입 댓글 공작도 다 같은 맥락이죠. 잘 아시네. 들은 얘기죠. 나도 그 뉴스에 나오니까.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죠? 2012년도에 들었죠. 오 나랑 똑같이 들었구나. 나도 그때부터 들었어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지.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둘이 독대했을 때 무슨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쩌면 기억이 안 나지? 나이 탓인가? 난 원래 잘 안 나요 기억이. 장점이야. 심지어 나는 요즘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중이라서. 그러신다며? 다리도 많이 저리고. 제발 저리는구나. 제발 저리. 예? 코에 침 바르면 나 그거는. 코에 침 바를 힘도 없어요. 난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머리가 복잡해. 가봐야 돼. 나가기 좀 비켜봐봐. 여기가 좁아가지고. 잠시만요. 어이구야. 그걸 번쩍 들어? 테이블을? 야, 장정한 3명이 들어있는 야, 이거, 대리석 더피가 있는 걸 번쩍, 이야. 아이고, 진짜. 대박, 대박. 웃길라 그런 거죠. 힘없으니까 말 시키지 말고 가세요, 얼른. 근데 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또 정보원 사건, 이 엄청난 뉴스를 언론들이 진짜 짓똥만하게 쬐끔하게 달아줘가지고, 나한테 봤어요. 나도 오늘 박수를 치면서, 야, 너네 진짜 정말 최고다. 평생 그 짓거리 화이팅이다! 하면서 내가, 어디, 후원금 낼 데 없나 말이야. 고맙죠, 뭐. 응. 예, 딴 뉴스들이 또 빵빵 이렇게 또 터쳐져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 바빠서 이만 갑니다. 아이고, 참 많이 지금 있는 이 기사대로 한다고 치면 그분도 굉장히 억울한 희생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때문에 유족들도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됐대요. 그래서 임 과장 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임 과장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망자가 아무리 사고사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처참하게 당한 시신도 본인한테 확인을 하는 게 법적 절차인 거고 네. 그래야 인도가 되는 거. 그게 또 가족들한테 대한 예의인 건데. 그분의 아버지 말씀은 이것은 자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서 오죽하면 부검해달라고 했다. 간단하게 유서 쓰고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몸뚱이에 상처가 사관 생도인데 네.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고인의 명예 욕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이 맥혀가지고 구체적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는 방송에서 매우 분노했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분이 실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의혹 제기로 혹시 어디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진 작가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너무 경솔했던 말씀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뭔가 이 조작에 근데 너무 입을 닫으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린 뭐 차를 폐기된다든지 구입 경로를 모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그 당시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이 말이 없어서 혹시 같이 동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조사 과정을 맡았던 그 당시 조사위원장이 안철수였고 그렇지? 네. 안철수가 나 서버 한번 볼게. 나 그거 한번 보면 그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놓고 압수수색에는 또 반대를 함으로써 실제 그 서버가 없어지고 기록이 사라지게끔 아이디어만 주고 그때 그랬잖아요. 정보 안 준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라고 해서 분노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IT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것을 봄으로써 코딩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은근 전문가들 쪽에서는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최고의 전문가로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했었어요. 그때 근데 뭐 최고 전문가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라고 자기가 보도예요. 7월 13일 날 아침 일찍 나온 보도인데 기억들 나십니까? 국정원 마티즈 관련한 물론 그 사건의 원류는 알시스 사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해킹 프로그램 알시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다는 임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막 변신 마티즈였죠. 색깔도 네. 바뀌고 번호판도 바뀌고 뒷좌석에 디자인도 바뀌고. 있다가 앞좌석으로 오고 벌써 그게 2주기가 돼가요. 우리도 방송 참 오래 하긴 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때 이걸 한 달, 두 달 이상을 계속 새날에서만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를 씹었는데 맞아. 아무런 조사나 어떤 규명 없이 이분의 죽음 하나로 다 엎었고 또 특히 뭐 이분 자제가 얼굴이 안 터진 곳이 없냐.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염을 한 사람도 대번에 알아봤다.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거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이것도 그 사건 안에 포함돼 있긴 한데 유족의 이 정도 증언이면 이건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 맞고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적 행위를 해왔나가 눈에 딱 보이는 사건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군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건 100% 국정원 안에서 만들고 조작하고 묻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